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받으셨죠, 오늘도? 예, 가서 하고, 저번 주에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보시게 되면, 아마도 9번, 10번? 9번, 10번은 안 한 것 같은데. 9번하고 10번 안 풀었죠, 그죠? 이렇게. 9번하고 10번. 그래서, 요약집은 어디 할 차례죠?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에 96페이지 할 차례 맞나요? 96페이지? 96? 94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로 가시면은, 그 투자의 수익률 할 차례죠? 여기, 투자의 수익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이제 수익률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투자의 수익률의 개념 94페이지로 가시면은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 따라보세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실현 수익률은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진 전이에요? 후예요? 그럼 달성된 수익률이니까 역사적 실제이다 보니까 얘는 부동산 투자 시 실현 수익률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죠. 그럼 따지는 거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만 갖고 따지겠죠. 우리가 보는데요. 자, 두 개 갖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갖고 판단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은 실제요, 이거는 예상이에요. 예상. 내부 자체고, 사후적입니까? 이건 사전적입니까? 사전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고, 요구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건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 그래서 얘가 내부면 얘 외부적인 거고, 요거 따라보세요. 기회비용. 만약에 얘가 20이고 얘가 10이면 10%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걸 포기하는 비용에 대한 성격 갖고 기회비용이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건 이따가 말씀해 드리는데, 자, 일단 보시면 거기 수익률의 개념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요걸 이제 갖고 보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건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그래서 갑돌이가 A에 대한 투자한다. 그럼 투자한 후에 한다. 그 전에 한다. 전에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실제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 그래서 1억을 갖고 내가 투자한다. 예상 수익률 얘기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억이 만약에 요게 투자 비용이다. 투자 비용이다. 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1억을 갖고 시장 가치를 투자해요. 그럼 객관적인데. 자, 그럼 예상 순수익을 봅니다.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럼 얘가 20%인데 기대 수익률만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되죠.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보장돼야 되니까 뭐 10%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요구 수익률이면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항상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그래서 학계는 요구가 나오면 항상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 안 합니까? 저거 투자 선택합니까? 선택하는데 만약에 작으면 선택한다, 기약한다? 기약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선택하시죠. 그럼 투자 수요가 안 늘어나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수요는 산수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1억이라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은 투자했나요? 투자 아직 안 했나요? 안 한 상태에서 내가 1억이 아니라 2억이 있어야 된다는 건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럼 수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오히려 하락을 합니까? 하락하죠. 그럼 가다가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해서 나중에 이제 기대와 요구가 균형을 이루어서 같아지죠. 같아진다. 투자를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요구가 크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요? 줄어들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얘가 투자 비용이 낮아집니까? 그럼 만약에 5천만 원만 있으면 1억보다 적죠. 그럼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가니까 하락하겠어요? 반대로 상승하겠어요? 상승하죠. 그럼 나중에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나중에 기대 수익률이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죠. 그럼 처음에는 높은데 나중에는 그냥요 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요. 하락하고 나중에는 상승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은 가장 중요한 게 94페이지 보시면은 그냥요 예상이에요. 예상. 어떤 투자에서 발생하는 미래에 예상된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지만은 1번만 체크하세요. 투자가 충족할 수 있는 최대다, 최소다. 그럼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소. 내가 이 정도 벌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3, 4는 제가 이따가 같이 해드리고 실현은 아까 투자한 전이에요, 후예요. 실현은 후죠. 그럼 현실적으로 달성된 사후석 수익이니까 1년이 지나서 역사적이다, 실제라고 보시고 투자 분석 시 실현 수익률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죠. 그럼 판단한다는 건 어떤 수익이라고 어떤 수익을 판단해요? 기대하고 요구만 갖고 판단하죠. 그럼 우리가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약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인하냐면 오른쪽에 가시면은 95페이지 맨 밑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연결해 보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요 이거는 객관적인 가치예요. 객관적인 가치. 그럼 내가 1억 있어야지만 여기 부동산을 살 수 있죠. 그럼 내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적게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투자 가치.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장 가치는 요거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시세니까 다 알고 있죠.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럼 우리가 예상 순수익이 미래에 있다면 예상 순수익을 우리가 투자 가치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죠. 무슨 수익률을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할인율입니까? 할인율. 그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무위험이라는 것은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인데 자 국공채이자나 정기예금이자 같은 건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자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시간이 지나면 조져.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시간의 대가라고도 하고 아까 요구 수익률은 제가 어떻습니까? 요걸 따라해보세요. 기회 비용.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얘를 투자한 게 아니라 얘를 투자했으면 얘는 선택 안 했죠. 그럼 기회라는 것은 요 수익이 나와주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그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 그래서 차산에서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게 기회비용인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를 따라서 시간에 대한 비용. 얘가 기회비용이라는 성격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자 이거는 투자자마다 똑같겠어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연 2% 준다면 나만 받아요?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정 시점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고정돼 있죠. 근데 투자자마다 활동률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럼 우리가 위험 활동률은 요거는 따라서 위험의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그래서 개별 혐오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피쇼 효과라는 피쇼는 그냥입니까? 인플레까지 고려합니까? 인플레. 그래서 피쇼 효과라는 것은 피쇼 효과는 인플레율까지 고려하자. 그래서 인플레율까지 고려해서 무슨 효과? 피쇼 효과.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자, 따라서 위험 조정 할인율. 그 위험할수록 조정을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따져본다면 자,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자, 어떻게 돼요? 할증률을 적게 해요? 높게 해요?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죠.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그럼 투자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고려하는 가치로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가치 예상 수익 요구 수익을 할인한다. 그럼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니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럼 투자 여부는 어떻게 되죠?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그럼 밑에 가십시오. 당구장 표시 별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하실 때, 자, 따라해보세요. 학교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그러면 기대가 커야 돼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더 커야 되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참고란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1번만 체크하세요. 1번만. 자, 기회비용은 현재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의미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따보세요. 기회. 자, 얘가 지금 20%인데 내가 원하는 게 최소 10%예요. 그러면 10%가 커요? 20%가 커요?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20%가 크잖아요. 그럼 10%를 가만히 있어요? 투자 안 해요. 포기했죠. 그러면 그 10%에 대한 것을 따라서 기회가 수익률이에요. 그죠? 따라서 포기했다. 비용이 포기한 거죠. 그럼 기회를 그냥 있어요? 포기한 게 됐어요. 포기에 대한 하나의 비용 조차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재 선택한 포기해야 되는 다른 것에 대한 최선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걸 20%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니까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습니까? 그럼 따라서 다른 대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A 대안이라면 B, C, D에서 선택했을 때 B가 10%고 얘가 8%고 얘가 7%면 어떤 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기회비용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장 한 개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의 대가 중 최선의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따라서 기회비용. 자, 그러면 메뉴에 가시면은, 좌측에 보시면 이제 요구 수익의 의의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칠판. 자, 아까 요거, 무위험률은 그냥이야, 시간의 대가야. 자, 따라서 확실하다. 일반 경제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개인마다 다르는 건 그냥이요, 위험 할증률이에요. 할증률이고, 요렇게 인플레까지 얘기하자는 학자가 따라서 피셔 효과. 자, 만약에 얘가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가치가 올라가면 얘를 또 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빼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의 의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요구 수익률은 아까 뭐 플러스 뭐라 그랬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 그랬죠.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과 위험에 대한 따라서 비용. 따라서 비용. 아까 요구 수익률을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에 대한 무위험률이 따라서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비용은 화폐의 시간 가치로서 이자를 의미하므로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정기예금은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주죠. 근데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한 것이므로 투자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수익률을 더 할증합니까? 위험을 또 증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상된 인플레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자는 학자가 피쇼니까 피쇼 효과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 요구 수익률의 결정 요소에 무위험률이 있어요. 자, 무위험률은 그냥이야, 은행 이자야. 907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예금이자. 그럼 위험이 있어? 전혀 없어. 안전한 수익률이죠.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투자자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얘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요 별표 리얼
투자자의 위험에서는 결정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투자자가 바꾸는 거예요? 경제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경제상. 밑에 보시면 위험할증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개별 투자자의 위험의 대가는 무위험률로 들어가요? 위험할증률에 들어가요? 그러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건 할증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험할수록 할증률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고. 자, 아까 피쇼 기억하시죠? 피쇼는 그냥입니까? 예상 인플레까지 요구합니까? 그럼 인플레까지 요구했다 그러면 무슨 효과? 피쇼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거기에 예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예제 문제는 요새 투자 가치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그죠? 이제 일단 옛날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어떤 부동산의 연간 예상 수익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찾으셨어요? 요구 수익률이 몇 %예요? 10%. 그럼 칠판. 자, 그럼 아까 예상 수익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요구 수익률이 몇 %예요? 그럼 밑에가 10%라면 0.1로 나누면 얘가 3억이 되겠죠. 3억이고 시장 가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이죠, 그죠? 그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죠? 그럼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한다. 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봐요. 기대 수익률. 이런 게 있어요? 예상 순수익이 아까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이고, 요게 3천만 원이고, 자, 아까 시장 가치가 얼마라 그랬어요? 시장 가치가. 2억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2억 투자해서 3천만 원 번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몇 %가 나와요? 안 되면 컨닝하세요. 거기 15%라고 되잖아요. 찾았습니까? 그죠? 때려 부시지 마시고. 15% 찾으셨어요? 3천만 원을 2억으로 나누면 15%가 나와요. 그죠? 찾으셨나요? 그럼 15%라면, 자, 아까 요구 수익률이 몇 %였어요? 10%죠. 그럼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겠어요? 무슨 수익률이 크니까. 기대 수익 요구수보다 크다는 거죠. 이해가셨나? 이 저자가 얘기한 거는 투자 가치가 크면 기대 수익률도 높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옛날에는 투자 가치의 계산 문제도 나왔는데, 따라보세요. 지금은 끊겼다. 투자 가치가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예상 순수익이 아까 얼마였죠? 보세요. 3천이었나요? 요구 수익률이 몇 %였어요? 10%. 그럼 투자 가치가 얼마 나왔어? 3억.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자, 투자 가치가 3억인데 시장 가치는 내가 얼마 주고 사야 돼, 이거? 2억. 지금 보고 있나?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사야 된다고? 근데 3억 중에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시는 거죠. 그럼 기대가 요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3천만 원이 예상 수익이라면 내가 이거 얼마 박았어? 2억 박았지? 그렇지. 그럼 아까 조용했던 얘가 몇 % 나왔어? 15% 나왔지? 지금 보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몇 %야? 그럼 얘가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크면 그냥이야 기대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밑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연습 게임 위험이 클수록 그냥이야 요구하는 게 높아.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투자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죠? 보고 있어요? 갈게요. 자, 위험이 크다. 그럼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커지죠.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냥요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을 올려요. 투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수요가 적어지죠. 그럼 다시 시장 가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같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 커요. 그럼 가치가 높죠? 그럼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위험이 낮아지니까 요구하는 게 낮아지겠죠? 그럼 투자 가치가 상승해서 또 들이대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시장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나중에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수익과 위험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걸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순서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따라해봐요. 따라서 위험 혐오적, 이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97페이지는 잘 보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 혐오적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혐오적이 중요하다? 위험 혐오적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 투자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험 혐오적에다 가만히 있지 말고 별표 쳐야지. 자, 따라서 혐오와 회피는 같은 얘기다. 위에 회피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 읽어볼게. 위험 회피는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 좀 더 위험한데요, 덜 위험한데.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투자는 위험 회피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기대 수익 크기에만 따라 투자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한 번 나왔는데 위험 선호는 기대 수익이 동일할 경우에 더 위험한 투자에 투자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위험 혐오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 그 칠판 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은 위험 혐오적은 꼭 위험을 혐오하거나 회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같이 다 합리적인 투자자를 얘기해요. 합리적 투자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웠을 때 A, B, C 대안이 있으면 아까 정기예금 이자는 그냥이요. 이 정기예금 이자는 이건 무위험률이에요. 기억나세요? 그 무위험률.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시간에 대한 대가죠. 그 위험이 0이다. 위험이 없다. 없죠. 근데 부동산은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그럼 제가 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봐봐. 그래서 이제 위험을 얘기해서 자, 기대 수익률 얘기할게요. 그럼 수익률이 부동산이에요. 다. 부동산. 그럼 은행이랑 부동산 중에선 어떤 게 더 수익이 높겠어요? 부동산이 더 높겠죠. 그럼 얘는 연 2% 주는데 얘는 10% 준대요. 그럼 어머나 얘는 그냥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럼 위험이 큰 거 선택하겠어요?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작은 거 선택하죠. 그래서 자, 위험이라는 건 이제 표준 편차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럼 위험이 이따 다시 표준 편차, 평균에서 벗어나는 척도를 표준 편차라고 하거든요. 그럼 위험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가 5%, 7%면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선택하겠죠. 성대모사 하지 마세요.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5%를 투자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자, 왜 그러냐? 자, 두 개에 대한은 그냥이다 수익이 같다. 위험이 낮은 거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걸 투자한 거야, 좀 덜 위험한 걸 투자한 거야? 그럼 덜 위험한 걸 선택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일반적 투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린 게, 만약에 감수하지 않았다면 은행이자에 투자했겠죠. 그럼 감수 안 했어요? 감수를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어요. 돈 주면 뛰겠다는 건 번지 점프를 대가가 주거나 피할 수 없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건데, 자, 번지 점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한 11m가 가장 공포스럽다는데 번지 점프를 하려는데 얘가 어떻습니까? 신입사원 그 한영애 때 이제 100명 갔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린다, 안 뛰어내린다? 위험의 피형이죠. 근데 전혀 안 뛸까요? 뛰어내릴 수 있을까? 돈 주면 뛰겠죠, 그죠? 그럼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요. 100만 원 주면 안 뛰어요. 1000만 원 주면 아직 생각해봐, 자. 1억 주면 어떨까? 뒤에서 밀라 그래, 그죠? 하루 종일 뛰어, 그냥. 그러면 대가가 주어지면 대가 주어지면 그냥이야 감수를 해야 돼.
자, 유격 훈련에서 조교가 뛰어내리니까 어머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밀어. 피할 수 없죠. 그럼 IMF를 피할 수 없잖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위험의 P형은 동일한 수익에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자, 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전기예금밖에 투자 안 했죠.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1억 주면 약 먹고 뛰어. 그럼 대가가 주면 뛰자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마다 원하는 게 똑같다,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따 문제 풀 때, 자, 여기다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기대수익률이고, 요게 위험이라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위험 추구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따라서 무차별 곡선.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는 곡선으로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곡선 생기는 건데, 일단 문제 풀 때 이 서 있는 게 이 세로축이 Y축이에요. 따라서 Y축. 누워있는 게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표준편차가 위험이었죠. 표준편차가 분산이 위험이라면, 자, 그럼 이렇게 위험의 P형은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다. 무차별 곡선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똑같아요. 대가가 달라요. 그러면 전 1억 주면 뛸게요. 전 3만 원만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럼 1억 달러는 애가 그냥이다. 더 해피도가 크다. 그럼 해피할수록 따라서 가파르다. 보수적이고 3만 원만 뜁니다라는 건 얘가 해피도가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파르다, 완반하다. 보수적이겠어요? 좀 공격적이겠어요? 공격적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1억 달러는 그냥이야 더 해피도가 높아. 그럼 더 그냥이야 가팔라. 요구하는 게 높겠죠. 보수적이고 3만 원만 주세요. 라는 좀 공격적이죠. 요구하는 해피도가 좀 높아, 낮아. 기울기가 낮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 이따 보여드리고, 자, 그럼 거기서 97페이지 위험현모족에다가 별표 치셨어요? 쳤어요? 들어갈게요. 투자자들은 기대수익률이 도긴할 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어머, 거기 나와 있네? 찾았죠? 그게 위험현모족이라는 말이에요. 즉, 위험현모족이라는 태도란 위험한 투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만약 그랬다면 정기예금에 투자했었죠. 그렇죠. 그럼 위험할지라도 아까 제 갑돌이는 그냥이야 1억 주면 약 먹고 뛰어. 그럼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유인책이 개인마다 같아, 달라. 칠판. 저는 1억 주세요 하는 애와 3만 원에 달라는 애가 있지. 그럼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회피할 수 없는 건 IMF는 피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찾으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기 전에 거기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은 따라서 비례관계다. 그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게 커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따라서 비례관계다. 그러면 3%를 더 할증한다면 그냥이야 3%를 더 요구할 수 있죠. 따라서 피할 수 없다. 그 요구 수용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체계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감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건 이제 체계적 위험과 의미하고,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위험의 처리 방법. 찾으셨어요? 그 위험하다. 그럼 그냥 우리가 위험을 처리해야 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따라서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관리 방법. 그럼 처리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뜨는 거는, 자, 위험의 처리 방법에서 이따 문제를 풀 때 가겠습니다.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아까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위험에 투자하는 게 가장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따가 문제 위험한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위험에 전가다고 하셔야 돼요? 위험에 해피라고 하셔야 돼요? 해피가 잘 나와요.
자, 이해하셨어? 그래서 요 회피가 봐봐. 요 관리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그럼 제가 찍어드리면 이 두 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회피와 전가만 나온다. 그럼 아까 내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요거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전가였어요? 회피였어요? 전가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가라는 건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낼 수도 있죠. 뭐 하청이라든지 리스. 선분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발업자가 미리 분양한다는 거는 매수자한테 위험을 전가시키죠. 그 다음에 따라서 변동금리, 변동 요게. 자, 우리가 보통 은행은 저번에 했지만은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고정을 원해요, 변동을 원해요. 그럼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수압 같은 건 이제 바꿔서 이제 전가시킨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위험의 보유라는 거는 준비금이나 충당금을 설정해서 나중에 내가 그걸 스스로 부담했죠. 따라서 위험의 보유. 근데 잘 안 나오고 민감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민감도는 항상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요게 나오면 무슨 분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민감도.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고요. 위험의 통제고. 그러면 이제 처리 방법이 있다가 책에 보시게 되면 보수적이라는 것은 좀 낙관적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봐요. 비관적이니까 수익을 높게 잡아요. 수익을 좀 낮게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나왔었거든요. 하향 조정한다 나왔었고, 그럼 비용을 높게 잡는다는 거는 선택을 하겠어요? 거의 기각되겠어요? 기각되죠. 자,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 기억하세요? 그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게 잘 나와. 그럼 요거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킬 수 있죠? 그래서 책에 봅니다. 책에 98페이지에 위험의 처리 방법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다가 발표. 아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전가였어요? 회피였어요? 회피와 전가를 바꿔낸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문제 확인할 거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수익을 높게 잡아요? 낮게 잡아요? 기대 수익을 하향시키고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미래 수익 현재 가치를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켜요? 상향 조정시켜요? 상향 조정시키죠. 거기까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 가문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가문도 잘 나옵니다. 가문도 찾으셨어? 가문도가 무슨 감도라고? 민감도. 민감도 분석인데, 자, 이거는 항상, 자, 여기는 지금, 자, 우리 기출문제는 항상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기출이 아니니까 일단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따라해보세요.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여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시험 문제 항상 기출 문제를 보시면 투입 요소, 결과치, 요게 나오면 민감도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투입 요소가 따라서 위험 요소를 찔러봐요. 찌르게 되면 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만약에 세금하고 영업경비를 찔러봤어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거나 영업경비가 많이 나면 위험하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투입 요소, 위험 요소 찔러가지고 결과치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을 본다는 거죠. 수익률의 변동을.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세금이 1%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얘는 수익률이 한 20%, 10%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한 5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입니까? 민감도가 큽니까? 그럼 덜 위험하겠어요? 더 위험하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전에 그냥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의 통제. 위험을 더 축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아까 제가 무슨 요소와 결과치가 기출문제 나온다 그랬죠?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셨어요? 감도 나오면 무슨 요소와 무슨 치, 투입 요소와 결과치가 나와야 돼. 지금 감도 분석 보고 계시나? 위험 요소가 투입 요소예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해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게 투입 요소거든요. 자, 공실이 많으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개별적 집단적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치를 봐서 3번 민감도가 분석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을 안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영업 경비가 굉장히 변동이 컸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영업 경비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걸 미리 알아서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수년제 가치가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예요.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법하고 개론이 있는데 평균이 60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모의고사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좀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뭐 여러분들은 비슷하겠지만 그죠? 그럼 그냥요 민감도를 봐요. 이따가 보겠지만 따라서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너무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민법이 막 30점이 왔다 갔다 하고 얘가 5점밖에 왔다 갔다 안 한다면 얘는 잘 나오면 90점이면 못 나오면 30점, 잘 나오면 65점이면 못 나오면 55점이잖아요. 그냥입니까? 얘가 더 민감합니까? 그래서 민감하다, 변동이 크다, 얘가 더 위험하죠? 둘 중에서 어떤 거가 더 위험한 요소라고 보셔야 돼요. 민법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런데 내 말 들어.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자, 우리 따라서 기출에서는 투입 요소와 결과치가 나온다. 그럼 투입 요소와 결과치가 나오면 무슨 분석 찍으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아까 위험 요소가 투입 요소죠. 따라서 결과치. 이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 그 수익률의 변동을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감도 분석. 다시 간다. 기출에서 투입 요소와 결과치가 있으면 무슨 분석 찍어? 민감도 분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저번에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어요? 9번 문제를 가볼게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찾으셨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위험도가 높은 자산 투자에 제외시키는 건 위험의 전가였어요? 위험의 회피였어요? 회피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요거 회피고, 그 다음에 자, 저번에 배웠던 따라서 유동성 위험. 자, 부동산은 현금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유동성이 낮죠? 그럼 요거는 어떤 게 있어요?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때 시장 가치가 손실이 온다는 건 금매로 놓으면 싸게 놓으면 손실이 올 수 있죠? 그럼 요건 무슨 위험?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따르면서 보수적, 수익을 높게 잡아, 낮게 잡아, 비용을 높게 잡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익과 비용이 불확실한 투자 결정을 반영은 이제 보수적이고. 자, 아까 가문도 분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그럼 결과치가 수익성이죠.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영향하는 게 가문도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투입 요소와 결과치가 잘 나와요. 자, 투자 금액을 모두 내 돈 갖고 투자했어요. 그럼 금융위험을 그냥 해요? 제거할 수는 있다.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 9번,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10번 문제는 조금 제가 하고 올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일단은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6페이지로 가시면, 96페이지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자, 가볼게요. 자, 따라서 수익의 측정, 위험 측정,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의 측정이라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러나 얘는 우리가 희박하고 오늘 새로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가는데 얘가 가장 유력해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 이게 가장 유력한데, 그래서 오늘 문제가 요거 몇 번을 보냐면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계산기는 갖고 오셨어요? GT 쓰는 거 이용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책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97페이지 문제보다 얘는 옛날 얘기고 지금 얘가 나와 얘가. 요 3번 찾으셨습니까? 요게 신경향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와. 그 책은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할게.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 상황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 곱해서 더한다. 그다음에 가중 평균. 자, 그럼 가중치가 없어요? 가중치가 있어요. 있어서 이걸 곱해서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GT 이용할게요. 갑니다. 그다음 요번에 일요일날 계산 문제 특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그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산 문제가 11문제까지 출제됐어요. 11문제. 별로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아. 11문제는 굉장하죠? 11문제인데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얘네들이 난이도를 높게 한다면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내용 고치려면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그냥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야. 많이 내는 게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특강 한다 그랬죠? 기대해 주시죠. 밤샜어. 어저께도 밤새서 계속 밤새는데 눈이 충혈되는데 오늘 좀 괜찮다. 가볼게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GT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강사들도 굉장히 모니터를 하는데 가장 쓰는 게 요 GT 이용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주의하실 게 곱해서 더하는데 그다음에 가중 평균. 그럼 그냥요 가중치가 있어요. 산술 평균이 아니죠. 산술 평균은 그냥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가중 평균을 해서 자, 항상 GT를 이용할 때 주의하실 게 자, 20%고 4%죠. 누르실 때는 요건 퍼센트 누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가볼게요. 눌러보세요. 20 곱하기 4%를 누르시죠? 누르셨어요?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0.8이 나왔나요? 그 다음에 숫자 퍼센트. 그럼 60 곱하기 8%를 눌러야 되죠? 그럼 몇 점 몇 나왔어요? 4.8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 2.6 나왔어요. GT 누르세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8점이 나왔어요. 자,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거예요. 이거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맞춰야 되죠. 그렇죠? 얘기 좀 해보세요. 찍어야 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가 오늘 이따 나가겠지만은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하나가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요걸 지금 3번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나중으로 제끼셔야 돼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맞히셔야 되는데 이따가 몇 번이 어려우냐면 나중에 이제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는데 자, 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7번 문제. 7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7번을 딱 보시면은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7번 보고 있어요? 그럼 7번도 잘 나오는데 이거 7번은 그냥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럼 바로 풀어야 돼? 이건 좀 약간 제끼셔야 돼. 제끼고 나중에 가서 풀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아까 내가 3번은 그냥 풀어야 돼. 빨리 풀고 얘는 시간이 적게 나오잖아요. 예?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금방 나오는데 아까 7번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 평균. 평균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따라서 위험이 있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건 뭐냐면 수익을 측정하는 게 있었고요. 자, 위험을 측정하는 거는 따라서 표준 편차, 분산. 자, 따라서 위험을 얘기한다. 자, 위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주시게 되면 가볼게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위험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이죠. 그럼 우리가 위험은 항상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칠판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대 수익하고 실현 수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죠? 이걸 따라서 표준 편차, 분산. 자, 각계 봐봐. 아까 제가 민법하고 개론이 평균이 60점 맞으면 합격한다고 했었죠? 이게 좀 해봐요. 그럼 만약에 평균이 수익률이 60%다, 60점이다 라면 아까 따라서 표준 편차, 이 편차가 벗어날수록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 이게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난 거랑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씩 난 거랑은 그냥입니까? 요 30이 더 위험합니까? 이해 가셨어? 그럼 표준 편차는 그냥이야 수치가 작아야 돼.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따라서 분산. 그럼 표준 편차를 제곱하는 게 분산이라면 이 두 가지는 수익을 얘기해요? 위험을 얘기해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고 우리가 기본서에서 변이계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변이계수 따라서 상대적 위험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고 평균이고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위험이 아까 표준 편차라고 했었죠. 따라서 상대적 위험도. 그럼 변이계수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칠판 따라서 분산. 입을 열어요. 분산. 요거 제곱한 게 얘죠? 그럼 얘라가 나오면 뭘 측정하는 거예요?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위험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기대 수익률은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좀 전에 수익을 측정했었죠? 그럼 수익을 측정한다는 것은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위험해요? 당연히 수익이에요. 수익이고, 따라서 가중 평균이라는 글씨 있었죠? 평균. 따라서 가중 평균도 어떻게 돼? 수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좌측에 페이지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6페이지 가시면은 요약집 따라해봐요. 수익과 위험의 측정. 그런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따라서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볼게. 단순히 산수 평균했어요? 가중 평균했어요? 그 평균을 냈다는 건 수익을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위험. 따라해봐.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기억나세요? 그럼 얘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이게 크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제가 그 계산 문제가 있긴 한데 오른쪽에 9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나와 있나요? 그 큰 의미는 없어요. 요새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봤을 때 문제 요새 신경향이 아까 풀어줬던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3번 문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는 안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3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97페이지는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수익의 측정은 단순히 산술 평균한 것이다, 가중 평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는 지금 따라서 기대 수익 찾으셨어? 요즘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고 요 수익률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요건 그냥요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럼 곱해 볼게요. 지금 97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럼 9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일 때 수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확률이 몇 %예요? 그럼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 되겠죠. 도와주세요. 플러스 그 다음에 호황이 있어요. 호황은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 계산기 쳐봐. 1,300만 원에다가 0.2가 20%라는 거죠. 근데 그냥 곱하기 0.1로 눌러 그냥 퍼센트로 고쳐놨으니까 260이 뜨나? 그러면 260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어요? 260만 원이고 그 다음 마지막 800만 원에다가 0.3이라는 게 있지. 0.3은 30%는 뜻이야. 근데 800만 원에다가 곱하기 그냥 0.3을 누르는 게 나아.
그럼 240이 나오지? 지금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어? 이걸 합치지? 그럼 컨닝해. 그럼 얼마야? 1,000만 원이 되지? 1,000만 원. 어떻게 해서 거기 나왔잖아, 그지? 1,000만 원. 이거 더하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수익이, 기대 수익이 얼마라는 거죠? 1,000만 원이 기대 수익의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투자 가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럼 요거를 0.1로 나누게 되면은 1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따라서 투자 가치. 그럼 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제가 넘기시면은 가볼게요. 페이지로 잠깐 가시면은 1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0페이지 가시면은 10번 문제를 이제 풀고 마무리하겠는데, 자, 거기 따라해보세요. 무차별 곡선. 그런 단어가 있나요? 따라해보세요. 위험회피형. 100페이지에 3번에 무차별 곡선 박스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번지 점프한 거 기억나시죠? 번지 점프.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로 와볼게요. 제가 아까 따라해보세요. 위험회피형.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번지 점프 할 때 요거 서 있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라면 지금 맞추셔야 되는데, 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건 X축이에요? Y축이에요? 누워있는 게 X축이었죠. 그죠? X축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평균이라면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아까 분산은 수익이었어요? 분산은 위험이었어요? 표준 편차도. 자, 그러면 아까 번지 점프를 했을 때, 자, 요게, 따라서 아래로 볼록, 무차별 곡선, 위험 회피형.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회피도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아까 보수적인 놈은 더 회피해서 더 달라고 했죠?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른 게 더 회피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2만 원만 주세요 라는 애는 그냥이야 회피도가 낮아. 공격 쪽에서 좀 덜 달라고 하지.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지금 무차별 곡선 보고 있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의 투자자에 나타나는 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찾았죠? 그래서 자산방으로 갈수록 큰 효용이 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이 커지니까, 뭐 수익이 커지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임의의 투자의 무차별 서로 교체하지 않는다. 그 형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저거 기억에다가 1억 적어. 1억 달러는 애는 그냥이야 회피도가 높아. 그럼 그냥이야 보수적이야. 그럼 더 경사도가 완만해, 가팔라. 자, 3만 원 달라는 애는 좀 공격적이지.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번 주 프린트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요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번 주 문제 프린트 10번인데, 요 문제 다 아직 안 풀었죠? 풀어보세요. 한 1분만 드릴게요. 스타트. 자, 천천히 할게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에서 오는 것은, 자, 요거 따라주세요. 위험회피형. 아까 위험회피형 기억나세요? 여기 칠판. 단 무슨 회피형을 투자를 가정한다? 위험회피형이잖아요. 아까 위험회피형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수익이 갔을 때 위험이 큰 거, 위험이 낮은 거. 그래서 얘를 항상 전제로 깔고 가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칠판. 자, 따라해. 학개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그 뭐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죠. 언더스탠드? 그럼 1번 틀렸지? 그럼 뭐가 뭐보다 커야 돼?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쳐야지 채택하지? 그러면 2번이 맞는데, 아까 평균은 따라서 수익. 입을 열어요. 평균은 뭐라고? 분산은? 수익과 위험을 갖고 지배할 수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A와 B는 그냥이야 기대 수익률이 같아. 그럼 수익률이 같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따라서 A보다 B의 표준 편차 위험이 더 크다. 다시 A보다 B의 위험이 더 크다. 그럼 누가 더 위험하냐? 잘한다. 그럼 뭘 선택하겠다? A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되었어요?
2번이 정답이고. 자, 아까 번지 점프 기억나시죠? 자, 이 서 있는 게 그냥이야, Y축이야. 누워 있는 게. 1억 달러는 애가 그냥이야, 더 달라고 했어. 가파라졌죠? 그럼 1억 달러는 애가 그냥이야, 더 해피해. 그러면 요거 누워 있는 게 X축이고 서 있는 게 무슨 축이야?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팔라진다. 가팔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기출문제예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지죠? 따라서 정해관계, 정해상관관계라고 그래요. 같은 거. 근데 반대로 움직인 건 부해상관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죠? 그 반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정해상관관계라고 해야 돼요. 정해상관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언더스탠드? 정해상관관계. 자,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활동률이죠. 뭘 원하겠어, 제가.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높을수록 얘도 높아지겠죠. 따라서 같이 따라간다. 따라가죠. 보고 있나? 지금 무위험률 보고 있나? 무위험률이 은행이자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자도 그냥이야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요구하는 것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그냥 다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거죠. 화이팅. 다시 라바 요 귀엽죠 요거. 그래서 구입했어요. 따라서 학계론에서 요거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뭐가 커야 돼요?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죠. 맞아요? 입을 열어요. 평균은 뭐? 분산은? 잘한다 이제. 서로 지배할 수 있죠? 그럼 얘하고 그냥이야 수익률이 같아요. 표준 편차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A보다 B의 위험이 더 크죠? 그럼 B가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A를 선택하시고 짐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아까 요거 번지 점프 기억나세요? 얘는 그냥이야 해피해. 그럼 더 달라고 하지? 3만 원 달라는 애야? 1억 달라는 애야? 그러면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라진다는 것 같고, 같이 움직이면 정이죠? 반대로 움직이면요 부가 되거든요. 그럼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아지죠? 그럼 뭐 어떤 상관관계라고 하셔야 돼요? 정해상관관계라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무위험률이 오르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도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죠?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예습할 수는 없겠지만, 자, 따라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갈게요. 한번 쉬세요.